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오늘은 임차인 입장에서의 영상을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이사할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주택이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더니 근저당이 있습니다. 전세 또는 반전세로 들어가기에는 좀 꺼려지는 액수예요. 내 보증금을 보호받기에는 좀 큰 액수의 근저당이라는 얘기죠. 건물주와 대화하다 보니까 건물주는 이걸 다 갚았다고 합니다. 다 갚았는데 등기 말소만 하지 않은 것이다. 또는 대부분 다 갚고 아주 약간만 남아있다. 임차인에게 안전할 정도의 액수만 남아있는데 굳이 등기 정리를 하지 않은 것뿐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실제로 돈을 갚은 영수증까지 보여줍니다. 이런 경우에 비록 등기상에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돈을 갚은 영수증까지 확인한다면 안전한 것인지, 현장에서 가끔 발생하는 이 상황이 오늘의 주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자기가 살 집을 구할 때 계약하기 전 마지막에 확인해보는 것이 등기부등본이에요. 건물의 채권과 관련해서 임차인이 등기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것은 전 임차인이 설정해 놓은 전세권과 건물주와 누군가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입니다. 전세권은 전 임차인이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았고 퇴실까지 완료했다면 그게 정리되지 않고 등기부에 아직 남아있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소멸된 채권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근저당은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근저당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이에요. 우선 근저당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근저당권에 대한 정의를 요약한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정한 한도를 먼저 설정해 놓고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다수의 채권을 미리 정해 놓은 그 한도까지 보호받게끔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이에요. 저당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을 따져보면 전혀 다른 것이죠. 이 근저당권이란 것은 원래 건물주가 사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거래처에서 무언가를 납품받거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을 때 대금을 그때그때 지불하기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렇게 지급기일을 정해놓고 그 지급기일에 몰아서 한꺼번에 대금을 치르는 경우도 회사들 사이에선 많이 있는 일이에요. 이때 납품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이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이라면 돈 떼먹힐 걱정이 좀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납품을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대방 쪽에서는 좀 불안할 수 있어요. 돈 떼먹힐까봐 걱정하는 상대방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발생할 채권의 최고액을 얼마까지로 정해놓고 거기에 대한 담보를 거래처에 미리 설정해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고. 즉, 이 근저당권에 적혀있는 채권 최고액이란 것은 이미 발생한 채권일 수도 있고 현재는 적지만 앞으로 추가될 채권일 수도 있고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채권인 겁니다. 그걸 다 뭉뚱거려서 애초에 설정했던 날짜의 그 순위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눈치가 빠른 임차인분들은 벌써 오늘의 핵심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혹시 초보 공인중개사분들도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앞으로의 업무 처리에 전혀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이 근저당권은 누구만 사용하라고 제한이 걸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관계에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전에 설명드린 대로 업무용 빌딩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 대신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은행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적혀있는 근저당권의 권리자를 살펴보면 어떤 회사인 경우도 있고 개인인 경우도 있고 권리자가 은행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자, 설명이 끝났으니까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건물주가 돈을 갚았지만 아직 등기 정리가 안 된 건물은 아직 완벽하게 안전한 건물이 아닙니다. 만약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추후에 건물주가 그 은행에서 다시 돈을 빌린다면 등기상에 적혀있는 그 채권 최고액만큼은 임차인이 입주하고 확정일자 받은 후에 다시 빌린 것이라 하더라도 임차인보다 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건물은 계약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건물주가 돈을 갚았는데 등기부상의 근저당권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돈을 갚은 게 며칠 안 돼서 아직 등기 정리를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가 곧 등기 정리를 한다고 하면 그걸 믿고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단,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단서를 달아야겠죠. 계약서 특약란에 임대인은 잔금일 이전까지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을 말소 등기하기로 한다, 또는
채권 최고액 얼마 이하로 감액 등기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의 특약을 달고 진행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등기를 다시 확인하셔서 등기부상 말소 처리 또는 감액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잔금 처리를 해야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추후에 다시 돈을 빌릴 계획이 없다면 등기 말소 또는 감액 등기 이거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내 건물 등기에 근저당권이 비처럼 남아있는 것 자체가 찝찝하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먼저 말소 등기를 진행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일주일이면 되고요. 주말이 끼었다고 해도 등기 정리되는데 열흘이면 족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인이 근저당권 말소 등기나 감액 등기를 안 한다고 하는 경우예요. 이미 돈을 갚은 영수증까지 보여줬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또는 지금 얼마를 갚았고 얼마 후에 나머지까지 전액 변제할 예정인데 지금 감액 등기하고 그때 또 말소 등기하면 이중으로 일하는 거 아니냐. 귀찮으니 나중에 한꺼번에 말소 처리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분의 얘기도 다 일리 있는 말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잘 설득해 보시고 임대인이 끝까지 거부한다면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은 다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보증금이 좀 많거나 전세일 경우에 그 보증금 또는 전세금과 근저당권 액수를 합했을 때 좀 위험 수위에 있을 경우 이때의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권 변제 후 근저당권 말소가 안 된 건물의 임대차 계약.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